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에 나오셨는데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세월호 사태가 생긴 것도 사실은 김영란법 같은 게 있으면 네. 안 생겼으리라고 봅니다. 네. 또 김영란법이 잘 통과가 돼서 잘 실행이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사고 위험이 많이 줄고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청렴한 그 공직사회가 확립이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순기능으로 우리 갈등도 많이 없어지고 선진사회, 고품격 사회로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없습니까? 그걸 문제 제기하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위헌 소지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자, 직무관계가 아닌, 그죠? 대가성이 아닌. 그럼 친한 친구가 한 100만 원치 술 사주면은 구속되네요, 이제는 앞으로. 이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요. 그렇습니다. 예. 3년 이하의 징역,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네. 접대를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받은 금액의 5배 상당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친구한테 이제 100만 원어치, 110원 초과니까 100,000원어치, 100만 1,000원어치 얻어먹으면 이제는 구속되네, 3년이야. 반드시 그죠?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죠.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지. 네. 그렇다고 구속된 건 아니고 벌금을 받든 뭐든 하여튼 네, 김영란법에 위배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다 이미 제정이 돼 있고 네. 네, 공직자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 따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전에 형법에서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뇌물죄로 기소돼도 결국은 다 무죄, 기소하기도 힘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다가.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이해가 돼가지고 네. 많은 경우에 무죄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죠. 네. 이제 직무 관련성이 상관없이 네. 여기에 공무원만 들어갑니까? 언론 기자도 다 들어가죠? 아닙니다. 언론 기자 안 들어갑니다. 이 공직자만 들어갑니다. 지금 공직자. 오해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해가요? 예. 네. 오해가 있습니까? 이 다른 이해를 하는데 이거 아닙니까?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까? 예. 이 오해가 여기 있네요. 예. 이 한 가지 큰 오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1,786만 명 네. 나와서 국민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나라 공직자가 지금 100만여 명입니다. 그 밑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100만 명. 100만여 명이고 직접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해당된 경우를 생각하면 한 공무원 한 사람의 5, 6명의 가족이 있다. 네. 그러면 5, 6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부인도 대상이네요. 적용 대상이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가족이니까. 부인도 뭔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100만 원 이상 접대받으면 안 되네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네. 사회 경제적 관계 또 예외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친한 관계, 사회 경제적 관계 뭐 이런 데서 생기는 접대는 100만 원이 넘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사립학교, 언론기관 종사자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립 언론기관, 그러니까 KBS나 EBS는 국가 투자 거기는 예외고요. 거기는 해당이 되고 네. 일반 언론기관은 채널 A는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부풀려졌습니다. 네, 부풀려졌다. 네. 자, 그 다음 오해. 네, 두 번째로 보면 그 언론에서도 썼던 거로 아는데 처제가 10만 원짜리 스카프를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 처제가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는 거 100만 원 초과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 무슨 이 처제도 문제가 됩니까? 내가 공무원인데, 내 처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접대를 받아도 문제 됩니까? 자기 처제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공무원하고 경우에는. 동거하는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처제랑 동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 처제가 자기 집에 와서 뭐 시골에 있는 고향인 사람이 서울에 있는 형부 집에 와서 동거할 경우에만. 네.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뭐. 그렇다고 처제랑 볼수 동거하면은 위험하죠. 예. 자, 그럼 공직자 가족의 고유한 사회적 경제적 관계, 이게 헷갈리네요. 사회적 경제적 관계라는 단어가. 무척 이게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상식적인 선에서 빠져나갈 수 있죠. 이것도 아까 말한 대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거하고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통해서 얻은 물품이 금품이다 그러면은 이걸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사귀는 남자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근데 그 사귀는 남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또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친구가 우정의 선물을 할 경우에 100만 원 넘는 가격의 고가품을 받아도 친구 관계에서는 괜찮습니다. 내 동창이고 저기다. 그렇지만 이게 우정의 관계를 넘어서 나중에 무슨 청탁이 있어서 준 경우에는 그건 해당이 되죠. 근데 친구들 사이에요. 청탁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평범하게. 그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우정이라는 순수한 아무런 저것도 없이 이렇게 준다는 건 사실상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죠? 아주 예외적인 일이고요. 네. 내가 초등학교 친구지만 30년, 40년 사귀면 서로 얼마든지 주고받는 청탁도 있고 민원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럴 경우 그런 걸 예상하고 준 경우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청탁을 받아서 해결을 해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대가로 주는 것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사후뇌물도 있으니까요. 사후뇌물죄. 예. 이것도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아무것도 내가 쟤한테 청탁한 것도 없는데 돈을 그냥 준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인간관계에서 사실 대한민국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공짜는 없고 주고받고 하는 게 인간관계고 인간 세상인데. 그러니까 법 취지를 항상 잘 생각해서 제가 볼 구체적인 때는, 사안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거에 명쾌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고위공직자 수사비리 수사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 김영란법이 잘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지금까지 검찰이 잘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좀 뭔가 국민의 신뢰를 못 받는 그러한 수사를 하고 또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공직자들이 겁을 낼 것 같아요. 네. 야, 이런 검찰이 우리를 수사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설하는 게 맞다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법이 생기면 뭐합니까? 그것이 성공적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면 역시 중립적인 독립된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지금 세월호 이거 지금 줄다리기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기본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특검을 임명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자력구제식으로 우리한테 피해자한테 그걸 맡깁니까? 피해자가 추천하는 쪽에. 그러나 이 선진국에서 보니까 이 김영란 법과 같은 것을 홍콩, 싱가포르 이웃나라가 1960년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청을 만들었어요. 독립된 수사청이 기소권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기소는 검찰한테 맡기고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수사처장 등의 임명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네. 이 사람들도 정권의 영향을 눈치 보는 사람을 임명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네. 두 번째는 수사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처벌 가능성을 확보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네. 수사 책임자, 청장을, 최고 네. 책임자를 임명할 때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느냐. 싱가포르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의해서 총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네. 총리는 행정수반이고 대통령이 상징적인 네. 존재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나 수사청장은 보고는 총리한테 합니다. 행정수반이 총리한테 하지만 총리가 이 수사 관련 대상에 일체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독립성을 보장해 줬죠. 네.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 여기는 이 수사처는 검사들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요. 반드시 검사가 아니라도 뭐 검사가 주를 이루겠지만 네, 이루겠죠. 예, 그러나 수사 전문 수사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여튼 사람- 독립돼야 된다. 예, 네, 독립성이 고위공직-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검찰과는 다른 조직으로 독립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깨끗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김영란법에도 여러 가지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논란이 있는 것도 제가 느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잘 협의를 해서 좀 명쾌하게 법을 만들더라도 명쾌하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